속어선을 배웠다고? 근데 선생님이 그냥 여기 중요하니까 읽어봐 하고 넘어가서 천체대로 들어갔다고? 속상하다. 세강할 때도 졌다. 복명만 이기고 있네. 후딱 따라가자. 자, 오늘 용승과 친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거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책의 198쪽에 표층 해수의 이동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면 용승 친강은 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빡 기억해 두면 되는데 책 한번 읽어볼게요.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면 지속적으로 분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대기대순환 생각하시면 돼요. 무역풍이나 뭐 편서풍이나 극동풍이나 이런 거와 관련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것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평균 표층 해수는 바람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평균 표층 해수는 바람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북반구, 남반구가 정해져 있어요. 북반구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조그만한 글씨로 전향력의 적용 방향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거기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북반구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이고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 안 가도 돼요. 외우시면 돼요. 수진아? 바람 방향 무슨 쪽?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 자, 우리 지구 이렇게 반만 딱 그렸다라고 쳤을 때 지난주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맞죠? 자, 지금 영도에서 30도 부근에서 북반구에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극동풍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북반구 기준이니까 바람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진행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해수가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해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영도 부근은 물의 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위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영도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거고 위도 30도 부근은 물이 이쪽에서도 모아지고 이쪽에서도 모아지는 상황이니까 가운데로 몰리는 상황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이 부근은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이쪽은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길까? 이쪽이 부족한 거를 밑에 심층수를 끌어올리겠죠.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적도 부근에서 뭐가 일어날 거다? 용승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혜린이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을 때도 잘하네. 멋져. 자, 계속 말을 하세요. 자, 깊이에 따른 표층에서의 이동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 그림 보실게요. 수진아? 뭔 생각이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 왜? 생각도 안 하지 이 자식아. 지금 입술 그 뜯어보는 입맛 계속 뜯게 되고 또 뜯다 보면 또 피나고 또 피나고 쌤 피나요 이러지 말고 그냥 냅둬. 뜯어지게. 입으로도 하지 마. 그러다 확 뜯어진다. 자, 바람 방향이 나와 있고요. 전향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바람 방향이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향력은 그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그랬어. 전향력이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람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전향력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결국은 바닷물 자체는 얘와 얘의 합이점 두 힘의 합성에 해당되는 힘으로 요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표층에 있는 애는 어디에 있는 애는? 표층에 있는 애는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런디 수심을 조금만 더 내려보자고. 여기는 표층이 부근이 되는 거고. 그럼 수심을
그 밑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주면 그 부분은요 지금 이렇게 위에서 해수가 이동을 하고 있잖아. 해수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지구 자전 때문에 전향력이 작용해갖고 전향력이 작용해서 그럼 요거 대해서 방향이 반대 방향 이렇게 오른쪽 직박합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얘네들을 합성한 힘의 방향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바다 맨 위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바로 밑에에서는 방향이 요렇게 틀어질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면 또 요 물에 대해서 또 그 밑에 물은 어떻게 될까? 더 틀어지겠죠. 더 틀어지겠죠. 더 틀어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씨, 이 그림이. 그림 이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도 이동하고 얘도 이동하고 얘도 이동하고 얘도 이동하고 얘도 이동하고 얘도 이동하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거의 평균값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이동한다?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자, 얘는 바람이고요. 바람과 전향력에 의해서 밑으로 조금씩 수심이 들어가면서 방향을 따져주게 되면 평균값으로 봤을 때는 여기다 지금 적은 것처럼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찬수 이해가요? 수진 이해가죠? 오케이.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해수가 다른 쪽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생길 거다? 용승이나 침강이 생길 거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봅시다. 다른 곳에서 이동한 표층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하고요. 침강은요. 모여든 표층의 해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침강이다라고 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내용 보니까 이쪽에서는 침강이 일어나겠구나. 이쪽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남반구까지 그리게 되면 남반구 위도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근데 얘는 진행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휘어지잖아. 해수 이동이 생기잖아. 그럼 적도 부근은 완전히 물이 양쪽으로 싹 갈라지는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가운데 부근에서 뭐가 일어날 거야? 용승이 일어날 거야. 됐죠? 위도 30도 부근에는 뭐가 일어날 거야? 침강이 일어날 거야. 여기도 침강이 일어날 거야.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용승과 침강의 종류에 연한 용승과 연한 침강이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적도 용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이 나오고 전 세계 주요 용승 지역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요거 관련시켜갖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기본 개념은 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연한 용승, 연한 침강 먼저 가볼게요. 대륙의 연안에서 발생하는 용승과 침강. 그림 먼저 볼까요? 연한 용승 먼저 볼까요? 바람이 지금 어떻게 불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죠? 맞죠? 내려오고 있어. 지금 바람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먼 바다 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지. 바람 방향만 무조건 찾아주면 되는 거야. 오른쪽에 연안 침강도 볼게요. 연안 침강. 자, 지금 바람이 위로 불고 있어요. 어디로 불고 있다고? 위로 불고 있어요. 그럼 방향이 무조건 오른쪽 직각 방향. 얘는 이제 북반구 기준이 되겠죠.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불게 되는 거니까 해수의 이동이 어느 쪽으로 갈까? 연안 쪽,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육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죠? 그럼 그쪽이 물이 쏠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쪽이 침강이 일어나겠지. 내용 한번 읽어보고 넘길게요. 연안 용승은요. 대륙의 연안에서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할 때 용승이 일어나고요. 표층 수온 분포를 비교했을 때 해안가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높아집니다. 라고 나왔어. 왜 용승이 일어나니까? 용승은 어디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거야? 심층수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은 따뜻한 물이겠어? 차가운 물이겠어? 당연히 차가운 물이겠지.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해안가 주변에 수온이 어떨까? 낮겠지. 그럼 멀어질수록 어떨까? 해안가에서 멀어질수록 수온이 높아지겠지. 수온하고도 매치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밀도도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보겠지. 밀도하고도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 뭐 염분이 일정하다라고 친다면 해안가 근처와 먼 쪽 비교했을 때 수온의 차이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왼쪽에 암기해라는 내용도 같이 보고 갈게요. 그 위에 대륙의 동해안에서 연안 용승과 연암 침강이 일어나는데 북반구 대륙의 동해안에서는 남풍이 불 때는 북반구 동해안? 대륙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북반구야? 그럼 얘쪽에서 북반구에서 위쪽이 북쪽이 될 거고 아래가 남쪽이 될 거고 오른쪽이 동쪽이 될 거고 왼쪽이 서쪽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북반구의 동해안이래요. 동해안. 동해안에서 무슨 풍이 분대? 남풍이 분대. 이렇게 분대. 그럼 얘 방향의 오른쪽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물이 쏠려 들어오겠네요. 잠깐만. 남풍이 불 때 연안 용승이 일어난다. 그래?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치? 어우, 나 순간 갑자기 확 거지겠다. 남풍이 불어서 남쪽에서 위로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 연안에 용승이 일어나겠죠. 맞죠? 그렇게 매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대륙의 동해안과 무슨 풍이 불 때, 그 다음에 대륙의 서해안 무슨 풍이 불 때 연결해 갖고 기억해 두세요. 요거 잘 나옵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암기해라고 적혀 있는 건 웬만하면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 굳이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죠. 바람의 방향과 뭐해? 해수의 이동 방향이 북반구, 남반구가 어느 방향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바람 방향을 이용했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바람 방향 말고 이쪽에 지금 용승이 일어나요? 바람의 방향 어디예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해가셨어? 그렇게 매치시켜 주시면 돼요. 자, 199쪽에 적도 용승도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한 거네요.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에 의해서 일어나는 용승이에요 라고 나와 있어요.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이 불고요.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부니까 그런 바람들에 의해서 해수가 위도 30도 부근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정확하게 방향을 얘기한다면 얘는 무슨 방향으로? 북쪽과 서쪽, 북서쪽 방향으로 해수 이동이 일어나고요. 얘는요 무슨 방향으로? 남서쪽 방향으로 해수가, 그러니까 그런 말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익숙해져라는 얘기인 거지. 저기압과 고기에서 용승과 침강도 한번 볼 건데 저기압 볼게요. 자,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요. 표층에서는 저기압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바람이 발산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 한번 그려보자고. 저기압이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와 이거잖아. 그럼 바람 불어 들어오는 방향에 무슨 방향으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그럼 이쪽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이쪽으로 나갈 거 아니야. 얘도 이쪽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압에서는 해수가 바깥쪽으로 밀리는 상황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이해 가셨죠? 스타트만 잘 깨면은 나머지는 다 매치 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럼 고기압이야. 고기압이야. 북반구에서 고기압이야. 그럼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불어 들어오니까 그 방향의 오른쪽 방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가 저 고기압을 중심으로 몰려 들어오는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바다 쪽에서 저기압이 위치되어 있으면 그 부근에서는 빠져나가니까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고기압이 위치되어 있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침강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요거는 북반구 기준으로. 그럼 남반구 기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해줘야겠죠. 북반구로 많이 나왔으면 남반구 나오겠지. 이해 가셨어?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전 세계 주요 용승 지역 좀 한번 보고 갈게요. 대륙의 서해안이나 적도 부근에서 주로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륙의 서해안 쪽 적도 부근에서
연안 용수 지역을 비교를 했을 때 북반구에서 아프리카 서해안이나 또는 캘리포니아 연안 부근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난대요. 남반구에서는 아프리카 서해안이나 페루 연안 부근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난대요. 됐나요? 네, 바람 때문에 용승이 일어난다는 거 연결시켜 주시고 암기하시면 너무 좋죠. 적도 용승은 이제 무역풍,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러면 용승이나 침강에 의해서 뭐 영향받는 게 있을까요? 라는 게 이제 밑에 4번에 용승과 침강의 영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승의 영향 먼저 볼게요. 영양염류가 풍부한 심층의 해수가 표층에 공급되어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대요. 대기가 냉각되어 서늘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면서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지대를 형성할 수가 있대요.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차가워지니까 그쪽 부근 자체가 공기도 차가워질 거 아니야. 그럼 상승기류가 안 일어나겠지. 그치? 그런데 수증기를 계속 공급해주게 되면 수증기 응결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얘가 상승한 상태에서 구름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 근처에서 안개가 형성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요? 오케이. 침강의 영향 볼게요. 표층의 용준산소가 심층으로 이동하였고 해양 생물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줄 수도 있고요. 따뜻한 해수가 모임으로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지게 된대요. 따뜻한 해수가 모임으로 표층 수온이 상승하게 되고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그러니까 수온약층이라는 거는 위에는 따뜻하고 점점 내려가면서 차가워지는 거잖아. 근데 따뜻한 분야에 해당되는 물 자체가 쭉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수온약층의 깊이가 깊어진다, 상대적으로 깊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용성은요?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수온약층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얕아진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수온약층이라는 거는 해수가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일정하다가 낮아지다가 이렇게 되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린 수온약층이라고 하잖아. 수온의 차이가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이 수온 차이가 일어나는 게 윗부분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혜린아, 그쵸? 그러니까 수온약층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게 되는 거고. 침강이 일어나는 곳은 따뜻한 것들이 밑으로 어느 정도 좀 내려가는 상황이 될 거니까 수온약층의 깊이가 어떻게 되겠어? 깊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요거는 뒤에 엘니노, 라니냐하고도 연결시켜갖고도 나와요.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도 같이 매치를 시켜주세요. 오른쪽에 동해안에 우리나라 동해안의 용승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밑에 탐구자료창에 연안 용수의 영향으로 어떤 것들이 쭉 있는지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저기 시험 잘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진도 좀 빨리 나가야 돼서 읽는 거는 좀 나중에 진행하도록 할 거고 201쪽에 엘니뇨, 라니냐, 남방진동, 엘니뇨, 남방진동, 남방진동 지수까지 후딱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에 저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구 기후변화 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통합과학에서 우리는 엘니뇨하고 라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찬솔아? 배웠던 것만 기억이 나죠. 그쵸? 자, 우리 혜린이는 학교에서도 엘니뇨, 라니냐를 배웠을 테니까 기억이 풍부할 거고 그때도 졸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수진이는 통합과학을 나하고 안 했죠? 엘니뇨, 라니냐 기억나요? 그럴 리가요. 그쵸? 자,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무조건 기준만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쉬워요.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그럼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될까?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엘니뇨, 라니냐에 해당되는 문제를 드릴 거예요. 오케이? 오늘 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드릴 건 할 거지만 엘니뇨, 라니냐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많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족보 문제에서 중거로 좀 기본 좀 다지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 쪽으로 이렇게 쭉쭉 넘어오시면 될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될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매년 수능 때 나왔어요. 매년. 지구학 선택할 거예요, 수능에? 고민 중이에요? 네. 혜린이 지구학 선택할 거죠? 네. 뭐 할 거예요? 물세. 멋있다. 네. 자,
평상시를 확실하게 니네가 기념을 딱 잡아놓으면 돼. 언제를 잡아놓자고? 평상시를. 평상시에 지구를 봤을 때 가운데 적도고요. 위도 30도 부근, 여기도 위도 30도 부근 했을 때 바람이 요렇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쵸? 얘가 북동무역풍이고 얘가 남동무역풍이야.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리고 해수의 이동을 보면 요렇게 얘는 해수의 이동이 요렇게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해수의 이동 자체가 약간 북쪽으로 약간 남쪽으로 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안 해요? 그거야. 일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수의 이동이 쭉 상대적으로 해수의 이동이 요렇게 갈 거다 이거지.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에요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죠? 됐죠? 그랬을 때 평상시에 어디 근처를 볼 거냐면 요 위에나 요 밑에를 볼 건데 보통 얘로 많이 나오는 게 요 밑에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지도를 봤을 때 세계 지도가 나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밑에 지역을 볼 건데 밑에 지역을 옆에서 봤다라고 치죠. 어머나. 옆에서 요렇게 바다를 옆에서 본 거예요. 이쪽에 대륙이 있고요. 이쪽에도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눈 떠! 자, 얘가 태평양이라고 칠게요. 뭐라고 치자고? 태평양. 물론 얘로는 대서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는 태평양이 주로 많이 나오니까 태평양으로 가자고. 됐지? 태평양이라고 쳤을 때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동태평양이라고 할 거고 이쪽 부분을 서태평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거고 지형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쪽이 페루 지역이 되고요. 이쪽은 인도네시아 쪽이나 아니면 동오스트레일리아 쪽 이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지역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경도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로 표시되어 있다고? 경도로 많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이 경도 한 60도 W, 60도 웨스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한 120도 이스트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쌤 이쪽이 동쪽이라 그랬는데요? 왜 여기 이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웨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이쪽이 서쪽이라면서요? 왜 이쪽이 동쪽이라 또 이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가는 거야. 이 반대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야 이렇게 표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표시가 되는데 거의 반대편에 있거든. 그러니까 좌우가 바뀌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경도로 표시될 때 웨스트라고 적혀있는 쪽이 동태평양, 이스트라고 적혀있는 쪽이 무슨 태평양? 서태평양이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연결되지?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무슨 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무역풍이. 대체로 무역풍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뭐도 같이 이동을 해요. 해수도 마찬가지로 무역풍 때문에 해수도 동태평양 쪽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중력 생각하지 말고 이 바람, 해수의 이동만 생각을 하자고. 혜린아! 잠깐만 서 있어. 혜린아 우리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오늘 안 온 애들 많아서. 지금 네 혜린 네 이름만 지금 몇 번을 오케이?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 안 졸아서 좋기는 해. 근데 멍을 때려 이 새끼가 자꾸. 멍 때리지 마. 자 그러면 바닷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럼 이쪽은 쌓이고 이쪽은 점점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수에 불균형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네. 생기니까 어떻게 할까? 밑에 있는 물이 이쪽에 올라와야 돼 안 올라와야 돼? 그렇지.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올 거다 이거지. 야, 이쪽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파란 물의 형태가 파란색 좀 수온이 낮은 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쪽에 용승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따뜻한 물의 배치는요. 요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연결돼요? 연결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라고? 평상시의 모습이다라고 했어. 평상시를 잘 기억해둬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평상시 입장에서 특징을 이제 비교를 해볼게. 동태평양 쪽의 특징이 비교해볼게. 수, 온, 약층의 깊이가 어떻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서태평양 쪽에서는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어떻다? 깊다라고 비교해 줄 수 있겠네요. 둘이 비교되죠? 맞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은 비교를 할게. 여기는 지금 어때? 해수의 온도가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겠죠? 얘는 해수의 온도가 어떨까요? 높겠죠? 그러면 요 위에 대기에도 영향을 줄까 안 줄까? 해수 자체가. 대기에도 영향을 주겠지. 대기에 영향을 주니까 여기는 어떨까요? 따뜻할 거야. 아, 여기는 어떨 거야? 차가울 거야. 차가우면 무겁고 따뜻하면 가볍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여긴 따뜻하니까 무슨 기류가 생길까? 그렇지.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야.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야. 아, 그럼 여기는 무슨 기류가 생길까? 아, 여기는 하강 기류가 생기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요거 상승 기류 넘어간 게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빈 곳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대기의 전체적인 순환도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닫혀져 있는 이 순환 자체를 우리는 무슨 순환이다? 워커 순환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워커 순환이다. 그거는 그 옆에 페이지가 아니라 뒷페이지에 아마 워커 순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이나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서태평양 쪽에서는 무슨 기압이 형성이 되느냐? 저기압이 형성이 될 거고요. 상승 기류 때문에. 맞죠? 동태평양은 무슨 기압이 형성될까? 고기압이 형성이 될 거예요 라는 것도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쪽에 저기압이 중심이 되는 거고 이쪽에 무슨 기압? 고기압의 중심이 되겠군요 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도 괜찮아? 됐지? 그러면 페루 지역과 인도네시아 쪽 지역에서의 날씨를 한번 볼게. 날씨. 저기압이 형성됐잖아. 뭐 생기겠어? 그렇지. 구름이 이쪽에 머물러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서태평양 쪽에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이쪽엔 구름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면 날씨 입장에서 얘기해 봤을 때 얘는 어떤 날씨? 건조하고요. 강수량이 건조하고 뭐하니? 습하고 강수량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많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쪽은요 건조하고요 강수량이 어떻다? 적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많다, 작다. 작다가 맞나? 몰라. 알았어요. 연결돼요? 그러면 페루 지역은 평상시에 건조했으니까 홍수 대비를 할 필요가 없지. 대신에 뭐 대비는 할까? 산불 대비는 하겠죠. 그쵸? 이해 가셨어? 얘는요? 홍수 대비는 하겠죠. 홍수 대비는 해. 홍수 대비는 하는데 무슨 대비는 할 필요가 없어? 산불 대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평상시의 주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결국 쌤이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스타트가 누구였지? 스타트? 제일 먼저 쓴 게 뭐였지? 무역풍이에요. 뭐라고? 무역풍. 그 무역풍 때문에 해수가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따뜻한 말이 한쪽으로 쏠렸잖아. 대칭이 안 되니까 이쪽에 용승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차가워지고 여기가 따뜻해진 거잖아.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고기압이 형성된 거잖아.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열이 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갑자기 무, 역, 풍이
약화가 되었대. 약화. 뭐가 됐다고? 무역풍이 약화가 됐대. 무역풍이 약해졌다고. 그럼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가, 안 가? 안 가. 그게 바로 뭐라고? 엘니뇨라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용승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맞죠? 용승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온약층의 깊이는 다시 깊어지겠죠. 수온약층의 깊이는 다시 약간 얕아지겠죠. 뭔 말인지 이해갔지? 그러면 여기 따뜻한 물보다 이쪽이 따뜻한 물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저기압이 어느 쪽으로 쏠릴까?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 쪽으로 저기압이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워커순환 자체가 이쪽에서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거 이해가요? 그러면 당연히 고기압 저기압이 바뀌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전에는 이쪽이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이 되는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이쪽이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이 일어나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거야. 평상시와 엘니뇨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거지. 됐니? 그래서 얘네가 주기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래서 남방 진동이다라는 말을 표현을 해줘요. 고기압 저기압이 여기가 저기압다가 여기 고기압이었다가 엘니뇨가 되면 여기가 고기압이었다가 여기가 저기압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해서 그걸 남방 진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여기까지도 이해 가셨어? 해수의 차이 때문에 무역풍이 이제 원인이긴 하지만 해수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관련되는 게 평상시. 이 평상시와 엘니뇨는 해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맞죠? 당연히 누가?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니까 누구? 대기가 해수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 해수로 인해서 또 대기의 고기압 저기압 형성이 됐죠. 서로 또 연결을 주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엘니뇨 남방진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건데 남방진동은 대기를 표현을 해주는 거야. 기압의 차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군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건데 오케이? 엘니뇨는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온도가 동태평양 기준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졌어요. 라니냐는 정반대야. 라니냐는 뭐냐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화가 됐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와 엘니뇨도 반대지만 엘니뇨와 라니냐도 반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 평상시가 더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용승이 더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더 건조해지게 되고 더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평상시만 확실하게 니네가 기억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뭘 많이 비교하냐면 찬솔아 수온 편차 많이 비교해요. 해면의 기압 편차 많이 비교해요. 수온 편차를 이용을 해서 해면의 기압 편차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그림이 이 데이터가 엘니뇨야 라니냐야 이거 찾는 거 문제로 나온다. 그림 보고서 평상시만 확실하게 기억해두고 구름이 이쪽으로 쏠렸네 중앙태평양이나 이쪽으로 쏠렸네 그러면 뭐야? 엘니뇨가 되는 거잖아. 더 서쪽으로 쏠렸네? 그러면 라니냐가 되는 거잖아. 어쨌든 세 개가 같이 나오진 않아. 평상시하고 엘니뇨가 나오든가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나오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상시하고 라니냐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거의 반대 양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비교하는 문제로 이런 데이터를 파악하는 형태나 또는 이런 데이터를 파악하는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쌤이 팁을 주자면 이런 데이터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디 쪽을 보냐면 동태평양을 보세요. 동태평양. 뭐를 보자고? 동태평양만 보세요. 수온 편차든 해면의 기압 편차든 간에 둘 다 관측값에서 평년에 해당되는 평균치 값을 뺀 값으로 우리가 편차값을 구해요. 됐지?
그러면 엘니뇨다라고 치자고. 엘니뇨다라고 치자고. 자, 동태평양에서 엘니뇨인 상황에서 수온 편차값과 해면 기압 편차값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자, 이해 잘 봐. 이해해보자. 평상시에 동태평양은요, 이게 평상시잖아. 평상시의 동태평양은요, 수온이 어땠어요? 낮았잖아. 근데 엘니뇨가 되면 관측한 수온의 값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잖아. 관측한 값에서 평상시의 값을 빼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니지 수온 편차를 숫자를 쭉 봤을 때 플러스 값으로 나오면 그게 엘니뇨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값. 오케이? 그러면 뭐는요? 라니냐는 무슨 값으로 나올 거야?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 이해 가셨어? 외워도 돼요. 외워도. 근데 외우는 건 전날에 외우라고. 아니면 시험 보기 전에 외우라고. 이해 갔지? 근데 범위가 너무 넓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고 풀면 조금 시간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풀 수가 있겠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자,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지역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봤더니 어떤 그림은 플러스 값으로 나왔고 어떤 그림은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어. 그럼 그걸 마이너스 플러스 값을 보고서 엘니뇨의 라니냐를 니네가 찾아야 되는데, 자, 찾아야 되는 거는 요거로 보면 되는 거야. 자, 편차라는 거는 관측값에서 평균치의 값을, 평년치의 값을 빼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평년치에 해당되는 게 평상시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평상시에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았어, 낮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엘니뇨가 되면 관측값에서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어떻게 돼?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높아져. 엘니뇨가 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뺐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근데 라니냐가 되면요. 평상시에 낮았어 이건데 라니냐가 되면 더 낮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값이 될까? 마이너스 값이 될 거야. 요렇게 이해만 해주면 안 까먹겠지. 됐어? 가끔씩 수온 편차 주조 많이 나오긴 하는데 기압 편차도 많이 나와요. 그럼 가보자고. 똑같아. 엘니뇨, 라니냐를 비교를 해줄 건데 평상시에 누구는요? 동태평양은 무슨 기압이었어? 고기압이었어. 오케이. 평상시 빨리 들어가. 혜주 이제 왔구나. 지금 영상 찍고 있다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자, 평상시에 엘니뇨일 때를 봅시다. 평균치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기압이 형성되고 있지? 고기압이 형성되고 있어. 그런데 엘니뇨가 되면 혜린아 그쪽이 무슨 기압이 형성되지? 저기압이 형성되죠. 그럼 저기압에서 고기압을 뺀 값이니까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게 엘니뇨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요거. 해면의 기압 편차. 됐나요? 라니냐를 볼게요. 평상시에 고기압인데요. 라니냐는요. 평상시에 고기압인데 더 고기압이 됐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빼주니까 뭐가 나올까? 그렇지.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이해 가요? 진짜 너무 많이 강조해도 그 정도로 중요해요. 뭔 소리냐면 문제를 봤을 때 그림 딱 보고서 이게 엘니뇨야 이게 라니냐를 알아야 문제가 풀리게 나온단 말이야. 누가 엘니뇨인지 누가 라니냐인지 모르는 상황에 문제가 절대 안 풀리겠지. 그치 혜주야? 그쵸? 자, 그래서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 평상시의 해수의 온도, 엘니뇨식의 해수의 온도, 라니냐식의 해수의 온도, 그 다음에 탐구 자료창에 나와 있는
연직 수온 분포도 마찬가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왔을 때 얘네들 그림을 여러분들이 스캔을 머릿속에 떠놓은 상태에서 그림 딱 보고서 아 엘니뇨구나, 아 라니냐구나 라는 거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넘겨봐. 202쪽에 남방진동 나와 있어요. 자, 평상시 때는 동태평양이 고기압, 서태평양이 저기압인데 엘니뇨가 되면 동태평양이 저기압, 서태평양이 고기압이 되어 계속 왔다리 갔다리 바뀌네요. 이거를 남방진동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왼쪽이 시소처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렇게 된다 이거지. 별거 없죠?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니까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게 될 건데 열대 태평양 형성되는 동서방향의 거대한 대기 순환을 우리는 워커 순환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됐나요? 간혹가다 그런 문제 물어봅니다. 남방진동과 기후변화 밑에 파트 별표 쳐져 있는 거 봤을 때 엘니뇨 시기하고 라니냐 시기를 비교를 했을 때 라니냐 시기 때는 워커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엘니뇨가 되면 약간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 쪽에서 상승기력이 이러면서 워커 순환이 자체가 약간 흐름이 깨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요거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엘니뇨 시기 때는 워커 순환이 약화돼요. 라니냐 시기 때는 엘니뇨 워커 순환이 좀 더 강화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엘니뇨에다가 약화, 워커 순환의 약화라고 적어 놓으시고 적혀 있나? 몰라. 라니냐 시기 때 워커 순환의 강화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으세요. 문제 풀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엘니뇨 남방진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어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정의 자체가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아졌어. 그럼 엘니뇨.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졌어. 그럼 라니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해수의 영향을, 해수의 관계에 있는 거야. 근데 남반진동은 대기의 기압 분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결국은 같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함께 일어나므로 엘니뇨 남반진동이라고 하자, 또는 다른 말로 엔소라고 하자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남방진동 지수값은 그거 예로 잘 나와요. 우리 혜주 막 입에다 뭘 자꾸 집어넣네. 지 혼자만 먹어. 자, 저쪽 왼쪽에 오스트레일리아 그쪽 지역인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다윈 지역하고 그 다음에 중앙태평양의 타히티 지역, 타히티 지역에서 기압을 측정을 했는데 뭘 측정했다고? 기압을 측정하는데 나름대로 지수값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기본에 해당되는 이 지수만 보더라도 아 얘가 지금 엘니뇨야, 아 얘가 지금 라니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잖아. 그게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면 기압 편차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남방진동 지수는요, 타히티에서의 기압에서 다윈에서의 기압을 뺀 값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어디에서 어디를 뺐다고? 남태평양의 타히티 심에서 측정한 해면 기압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 지역에서 측정한 해면 기압을 뺀 값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는 어떻게 되겠어? 평상시는 타히티가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윈이 이쪽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평상시는 고에서 저를 뺀 거잖아. 그럼 그 값이 뭐가 될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인데 많이 플러스가 됐어? 그럼 뭐야? 라니냐. 그럼 엘니뇨가 되면 이쪽이 저기압이고 이쪽이 고기압이 되겠지. 그럼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많이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면 엘니뇨. 이렇게. 이해 가셨어? 마이너스가 된 거 이후부터 그냥 다 엘니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외워두시면 되고 아니면 얘로 연결해도 돼요. 마이너스 엘니뇨 플러스 라니냐. 근데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지. 됐습니까? 아이고 203쪽에 완자쌤 비법 특강에서 엘니뇨 남방진동 같이 묶어갖고 쫙 정리해놨어. 발생 과정 어떻게 되고요, 해수면의 온도 어떻게 되고요, 동태평양의 용승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적게 일어나는지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온난 지역의 두께, 이게 이제 수온약층의 두께다라고 생각해줘도 되는 거죠.
온난 지역에 두께, 그 다음에 대기의 순환 부포, 그 다음에 강수량 해갖고 전체적으로 다 나타났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수온 편차에 해당되는 값들도 나타나 있어요. 됐나요? 셈은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표현했지만 책에는 서태평양에도 데이터 값이 나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전체적인 값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 엘니뇨 문제 풀릴 거란 얘기야. 어렵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어렵게 나오면 그럼 어디서 내겠다는 얘기야. 기출문제에서 내겠다는 얘기야. 니네 학교 기출 말고 수능 기출, 고3 모의고사 기출, 고2 모의고사 기출에서 안 내요. 알겠습니까? 207쪽에 10번 그림 보고서, 아니 10번 아니구나. 208쪽에 11번 그림 보고서 가나 비교했을 때 누가 엘니뇨고 누가 라니냐인지 비교해줘야 된다고. 14번에 그림 보고서 이거 지금 현재 상태가 엘니뇨야 라니냐야 비교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15번 그림 보고서 지금 이게 엘니뇨야 라니냐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209쪽에 2번 그림 보고서 이게 지금 엘니뇨야 라니냐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3번 문제도 마찬가지. 남방진동 나왔잖아. 맞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번은 뭐에 대해 되냐면 깊이에 대해서 뭐 나왔냐면 지금 수온 분포들을 아니지. 수온 편차값이 나왔어요. 그럼 동태평양 기준으로 보자고. 동태평양은 W 이스트 웨스트라고 적혀 있는 곳이라며. 지금 가그림은요. 동태평양 자체가 뭐로 나왔어요? 2도 4도 나왔잖아. 뭐야? 해수의 수온 편차값이 어떻게 됐어? 지금 플러스 값이 나왔잖아. 지금 여기 봐봐. 플러스 값 나오면 뭐라고? 엘니뇨라고. 외우고 있으면 바로 풀린다고. 그럼 가가 엘니뇨고 나가 라니냐구나 라고 이제 파악하고서 밑에서 이제 그 라니뇨 라니냐에 대한 특징들이 설명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된다. 보통 이런 패턴으로 나올 거란 얘기인 거지. 결론은 뭐냐면 자료 해석을 해서 얘가 엘니뇨야, 아 얘가 라니냐야. 그러고서 걔네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에 해당되는 게 보기에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스타트는 뭐부터 해야 돼? 자료 해석 보고 그게 평상시인지 또는 라니냐인지 아니면 엘니뇨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있어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문제 적용해갖고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 (210조) 211조 212조까지 다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슴이 아프네. 기후변화 먼저 볼게요. 책 한번 볼게요. 어떤 지역에서 장기간 나타나는 대기현상의 평균적인 상태를 우리는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고기후, 지지시대의 태적물이나 화석, 그 다음 나무, 나이테, 빙하 등의 연구를 해갖고 알아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산화탄소 양과 메테인 양 또는 기온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해서 왔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테인의 양이 많았던 시기에 기온이 높았고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은 기온 변화의 원인이 된다. 연구 방법을 통해서 빙하를 이루고 있는 산소의 동위원 소비가 높을수록 기온이 높다라는 것도 통합과학에서 나왔는데 그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요. 이거 한 거죠? 그쵸? 했었죠? 그래서 빙하에 들어가 있는 공기층에서는 이 값이 클수록 기온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수 쪽에 있는 거를 비교를 했을 때는 그 값이 작을수록 기온이 높아요. 그거만 두 개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해서 지구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는데 내적 요인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외적 요인은 총 3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거에 좀 포커스 맞춰갖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칠번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도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고. 선생님 지구가 더 크게 그리네요. 지구에서 쓸 게 많아서요. 됐죠? 그랬을 때 지구가 현재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렇게 공전 궤도면을 옆에서 쫙 그렸다라고 쳤을 때 그 궤도면의 수직인선, 수직인선과 이루는 각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23.5도 기울어져 있게 되는데 자전축이 저렇게 써져 있다라는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수직인선 쫙
수직인 선 쫙 이렇게 그렸다라고 쳤을 때 그 부근이 뭐다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적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쪽 부근이 지금 적도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봐봐. 지금 요각이 23.5도인데 얘네들이 지금 수직 관계에 있으니까 요각은 몇 도일까? 66.5도가 되겠죠. 그 다음 얘하고 얘도 수직 관계에 있죠. 그렇죠? 그럼 요각은 몇 도일까? 그렇지. 요각이 23.5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아, 얘도 마찬가지로 적도와 이루는 각도가 23.5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적도와 이루는 각도가 위도를 뜻해요. 위도. 뭘 뜻한다고? 위도를 뜻해요. 위도를 뜻하기 때문에 지금 요 포인트 지점이 위도 무슨 거? 23.5도가 되는데 걔는 북반구 기준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위도는 위도인데 위도 몇 도? 23.5도인데 걔는 남반구 기준이에요.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니? 그 부근이 정확하게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제일 따뜻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제일 따뜻한 거 걔를 기준으로 멀어지면서 기온이 낮아지는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제일 따뜻한 요 걔를 기준으로 멀어지면서 기온이 낮아져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했냐? 현재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계절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얘는 지금 태양에서 가깝고 얘는 태양에서 멀잖아. 태양에서 가까운 지점은 우리는 근일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태양에서 먼 점이다 원일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선생님 가까운 거하고 태양의 고도하고 누가 더 기온에 영향을 미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태양의 고도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갈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반구에서는 적도 아래쪽 남반구의 90도인 지점이 위치해 있으니까 남반구가 뭐다? 여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북반구는 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겨울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니?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쪽에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일로 왔을 때는 북반구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고 여름이 되는 거고 남반구 기준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됐죠? 그러면 북반구하고 남반구만 현재를 비교를 했을 때 찬솔아 고개 눈 떠.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원일점인데 여름이잖아. 북반구는 덜 덥겠지. 근데 남반구는 근일점인데 여름이죠. 더 덥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북반구 근일점인데 겨울이잖아. 그나마 덜 춥겠죠. 남반구 원일점인데 겨울이잖아. 더 춥겠죠. 요렇게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를 기준으로 비교해 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비교하는 거에 첫 번째 비교는 뭐가 나왔느냐? 세차 운동이 나왔어요. 세차 운동은 무슨 소리냐면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얘가 요렇게 회전하는 거를 우리는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전책의 기울기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은 지나면은 이렇게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래서 극적으로 세차 운동 자체가 정반대, 현재의 정반대가 됐을 때를 비교를 해주고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고민제를 해봐야지.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문제 적용하는 게 나올 거야고. 오케이? 가운데 있을 때도 아주 간혹 가다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것도 연결을 해주셔야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다시 그릴게. 지금 현재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어. 자, 지구가 여기 있어. 자, 얘가 지금 근일점이고요. 얘가 원일점인 상태야. 그러면 현재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지금 뭐가 될 거고 겨울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될 거야? 여름이 될 거야. 어떻게 찾아요? 중심 연결하고 적도 나열했을 때 중심 연결하고
적도 나열했을 때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북반구에 있어 남반구에 있어 그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런데 요 모습이 어떻게 바뀔 거냐? 자전축의 경사가 태양 위치 똑같이 있는데 자전축의 경사가 이렇게 반대로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적도 그려. 적도 그려. 중심 연결해. 쫙. 연결하니까 어떻게 됐어? 여기가 북반구 기준으로 뭐가 됐어요? 여름이 됐죠? 여기가 북반구 기준으로 뭐가 됐어요? 남반구 밑으로 갔으니까 겨울이 됐죠? 맞죠? 그런데 여름은 여름인데 무슨 점이 됐니? 근일점이 됐잖아. 겨울인데 무슨 점이 됐어? 원일점이 됐잖아. 얘하고 이제 정반대가 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변하면서 여름은 더 더워지고요. 겨울은 더 추워졌어요. 연교차가 더 커졌다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연교차로 많이 물어봐요. 이게 세차 운동이에요. 세차 운동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 자전축이 26,000년 주기로 회전하는 현상을 그거라고 하는데 방향을 내가 잘못 써놨네.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이네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고 13,000년마다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며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계절이 반대가 돼버립니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거 자체에 대해서 연교차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해요 라는 거를 볼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해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바로 또 넘어갈게.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라고 나와 있어요. 볼게요. 두 번째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가 된다라고 나왔는데 그 기울기가 현재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게 더 커지면 24.5도가 되고요. 그게 더 작아지면 21.5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이제 잘 봐. 집중해서 잘 봐. 나 안 보이네. 너무 위에다 썼네. 젠장. 자, 보세요. 지구 요렇게 하나만 요 그림만 그렸다라고 칠게. 요 그림만 그릴 거야. 요 그림만 그렸을 때 자전축이 요렇게 될 거고 적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태양이 90도인 지점이 요 부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연장선 그었을 때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야? 23.5도가 되는 거지.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겨울이 되는 상황인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어 37도 언저리에 있어.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경사가 21.5도가 되는 순간이 있대. 그럼 요 각도도 21.5도가 되니까 여기가 21.5도가 되겠죠. 맞지? 그 다음 자 24.5도가 될 때도 있어. 그러면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24.5도가 되는 상황이 생기겠지. 요게 지금 23.5도가 되는 거고. 맞아 안 맞아? 그럼 봐보세요. 집중! 우리나라에서 23.5도가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21.5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지잖아. 우리나라 기온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지. 덜 추운 거야. 겨울은 겨울인데 덜 추운 거야. 23.5도를 기준으로. 오케이? 23.5도는 그냥 춥다. 겨울이니까 춥다. 이렇게 적으면 21.5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덜 춥다. 이렇게 되는 거야. 덜 춥다. 됐어? 그러면 24.5도가 되면 더 멀어지니까 더 춥다.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춥다. 연결돼요? 요거 이해 가요? 그러면 요 부근, 요쪽 부근으로 비교를 해주면 그거는 여기다 그리면 될 것 같아. 이쪽에다 그리면 될 것 같아. 23.5도로 이렇게 이쪽 부근으로 23.5도로 가고 있어 라고 치고 여기가 우리나라다 라고 쳤을 때 21.5도가 돼버리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24.5도가 되면 더 위로 가겠죠. 이해가?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름이 되는 거야.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쪽 부근의 상황에서는 여름이야, 여름. 이쪽 부근에서 상황은 겨울이다라고 친다면. 됐죠? 그러면 여름은 여름인데 그럼 얘는 그냥 덥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만 얘는 더 덥다, 더 덥다라고 표시가 될 거고 얘는요 덜 덥다라고 표시하면 되겠다. 맞아? 맞죠? 그럼 연교차를 비교해 볼게. 연교차에 해당되는 기온이다라고 쳤을 때 최고 기온이 23.5도일 때 최저 기온이 이렇게 됐다라고 치자고. 요게 최고 기온이야. 최고 기온인 거고 한 1년 동안에 최저 기온이 요거다라고 치자고. 23.5도일 때. 그러면 21.5도일 때는요. 덜 춥다니까 요렇게 될 거고 21.5도 덜 덥다니까 요렇게 되기 때문에 연교차가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 거다 이 얘기지. 24.5도가 되면 더 춥다 너 내려가고요. 더 덥다 위로 올라가니까 요렇게 24.5도가 되면 이렇게 연교차의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거지. 이해가요? 혜주야? 혜리나? 그만 줘라. 됐니? 됐어? 마지막 세 번째. 공정궤도 20률 변화다라고 나와 있어. 별거 없고요. 지금 현재는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요. 무슨 궤도를 돌고 있다고?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 타원이 원으로 바뀌는 거야. 원으로 바뀌면 얘는 더 가까워질 거고 얘는 다 어떻게 될까? 멀어지겠지. 궤도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원일점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근일점은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거리의 차이가 생기니까 기온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이게 공정궤도 20률 변화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줘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이니까 여름은 더 더워질 거고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이니까 겨울은 멀어졌으니까 더 추워지겠죠. 연교차 생기겠죠. 연교차하고 연결시켜갖고 볼 줄 아시면 된다고.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세차온도, 기울기 변화, 공정궤도 20률 변화. 평상시 기본에 대해서 계절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거고 마지막 4번은요. 타원이 됐을 때가 20률이 클 때고요. 원이 됐을 때가 20률이 작을 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0률의 값으로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20률의 값이 커질수록 납작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률의 값이 작을수록 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밀란코비치 주기 볼게요. 밀란코비치는 세차운동,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공정궤도 20률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하나로 싹 묶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정도만. 각각의 주기가 있었잖아. 아까 저기 세차운동은 26,000년 기준이었잖아. 자전축의 기울기 경사는 41,000년 기준이라고. 그 다음에 요거 20률 변화 같은 경우는 10만 년 주기로 되는 거니까 그거를 주기장으로 이렇게 쭉 표시를 같이 묶어갖고 다 그냥 더해갖고 하나의 그래프로 합성한 그래프고. 그래서 그걸로 주기를 따져주는 거. 그게 밀란코비치 주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됐니? 그 외에도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마찬가지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태양의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했고 기온이 상승할 수 있어요. 얘는 11년 주기입니다. 11년 주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 외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와우. 지구 내적 요인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히 반사율 같은 거 자주 나오니까 그것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내용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213쪽에 완자쌤 비법 특강에 각각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서 본인 거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215조 인간활동과 기후변화는 못할 것 같아요. 젠장. 이거 하고서 다음 시간에 천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 후딱 하고서 다음 시간에 전체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수고하셨어요.